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오늘 이번의 주제는 왜 북한이 그렇게 삐라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심리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아주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한 욕설을 퍼붓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1월 8일 날 우리 탈북자 단체에서 이제 파주 지역일 겁니다. 파주 지역에서 이제 북한으로 전단 살포를 했는데 그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에 했던 전번 정권에서 전단 작전을 못하게 만들었던 법령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것을 초월해서 놈들의 삐라 거점은 물론이고 괴뢰 아성까지 증번의 소나기를 퍼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격앙되고 아주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우리한테 그 비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심리전을.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삐라는 전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2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어떤 주제냐면 왜 그렇게 특히 이제 삐라를 그렇게 무서워하는가, 왜 이렇게 삐라를 무서워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북 심리전을 했던 그 어떤 그 심리전 중점이라든가 작전 준칙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심리전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이번 시간에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민족의 융성을 위한 그런 심리전이 될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왜 삐라인가, 왜 그렇게 심리전을 두려워하는가. 2011년 4월 달에 제가 그 합참지 합동참모본부 있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합참에서 만드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아티클이 있는데 그 저널이라고 그러죠.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4월 달에 심리전 현실적 최상의 비대칭 무기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전부 다 제가 이제 약 20여 년 정도 심리전을 담당했던 그 내용을 분석해서 참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했던 내용들인데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북한이 그 심리전을 두려워했는가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바로 이제 심리전의 중점은 뭐로 했었냐면 중점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말씀드렸어요. 북한 주민들께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유의 개념이라든가 가치관을 전파해서 북한 주민과 북한군의 그 자유민주화 의식을 함양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중점이고, 두 번째는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과 그다음에 발전상,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 개방 실상과 이런 몰락한 실상 같은 걸 전부 다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북한도 저민주적인 개혁과 새 개발을 유도시키고자 아주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의 신뢰 구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질성 회복인데 반세기 이상이죠.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1945년 이후 계속해서 남과 북이 갈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서 정말 어떻게 됐어요? 서로 발전을 했죠. 발전을 해왔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부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번 같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전파해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족 공용의 공존 공용의 당위성이 나오겠죠. 결국은 뭐죠? 제가 주장하고 있는 문화적 심리의 통일 방안을 계속해서 벌써 이제 1900년대 말로서부터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심리 통일 유도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죠. 그 다음에 작전 준칙은 뭐냐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꼭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준칙인데 북한 주민과
국내 그 욕구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존권, 개혁 개방의 필요성, 그다음에 북한 체제의 모순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사상 교육, 즉 공산주의 교육이죠. 사상 교육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제 면역화됐겠죠. 아무리 공격해도 안 들어가는 건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면역력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다양한 정보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심전하는 방법들이 뭐 확성기도 있을 것이고 또 라디오 방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채널, 즉 전광판도 있었을 것이고 대면 작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리더층과 하부 구성원들의 응집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야 되겠죠. 와야 되죠. 이제 금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주입해 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정보 수신 체계, 이성적인 체계와 감성적인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각을 해서 고몰입 방법, 저몰입 방법 등을 활용해서 북한으로 전파했었죠. 얼마나 과학적이었습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었죠. 이런 것들을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주순자분들, 즉 탈북하신 분들이 증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선 지역에서 하는 심리전은 모든 매체들은 남북 실상을 이렇게 비교하는 참고가 되더라. 그리고 한국 드림, 남조선 드림의 확인 수단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탈북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북 심리전 매체가 북한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아주 조잡한 것이 아니고 아주 과학적이면서 다양한 기술로 인해서 한국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또한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전선 지역의 북한군과 북한 주민에게 한국화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화 교육의 설득력이 굉장히 배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남북화의 협력과 신뢰 구축에 참고로 승화하는 것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무엇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이제 똑똑해져서 전선적인 사람들이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김정일이었죠.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심지어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뭐 확성기 매체는 때려버린다 뭐 하니까 전부 다 전번 그 노무현 정권 때 다 없앴어요. 완전히 없애버렸었어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단 작전은 이제 전단 작전도 지금은 거의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그것을 좀 응용해가지고 약간 이제 발전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의 효과를 보면 이게 전단의 효과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납니다. 그때 왜 만나죠? 사실은 전단 작전과 물품 작전을 하지 말라라고 하기 위한 정상회담의 그 주제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단과 물품 작전의 효과가 얼마큼 컸었습니까? 저는 물품 작전, 우리가 보낸 물건 같은 것도 전부 다 전단 작전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를 증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전단에 대한 인식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전단 같은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내용들 어떤 내용을 좋아하냐면 탈북하신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김정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가, 한국 실상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실과 사실에 맞도록 사진으로 해서 전단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뭐 AI 기술의 발달로 전부 다 조작이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통용될 수 없었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정말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감시 감독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전단에 또는 물품에 관해서 쉬쉬했겠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친한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자랑도 하고 나 뭐뭐 봤다, 뭐 자랑도 하고 또 밀걸 전파하는 것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살판 물품은 상표가 있으면 만일에 메리아스 같은 데 보면 쌍방울이나 뭐 독립문 같은 그걸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납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장마당에 가서 내다 파는 그러한 역할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흑색 심리전을 했겠죠. 한국에서 보내주는 화장품을 발랐더니 피부가 다 썩더라. 심지어는 담배 안에다가 수탄이나 이런 폭약 터뜨릴 때 그 뇌관이 있습니다. 뇌관을 집어넣어서
폭발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식료품이나 의약품을 사용한 후에 죽었다라는 거짓 선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전단과 물품 살포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단과 물품 살포 작전은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과 대남 동경심을 확산시켜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최근에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 방법이죠. 과거에 그 군에서 했던 국가에서 했던 그런 심정과는 다르게 지금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편지 형식이에요. 그렇게 신뢰성이 있죠. 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그 탈북자들의 생활상을 동경하던 분들이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1달러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실상과 북한 반인륜성에 이런 폭로해 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김정은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삐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북한에서 전단 작전, 그다음에 그 전단과 심의전에 그렇게 두려워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